안녕하십니까, 논리맨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가지고 정말 수십 년 동안 싸워왔어요. 그래서 한번 그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뭐 대깨문이니 문천지교니 뭐 신조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한번 그 소위 말하는 진보라는 생각, 본인이 진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단히 이제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나 또는 뭐 인간적으로 본인이 더 휴머니스트다, 본인이 더 인간적이다, 이런 어떤 약간의 과대망상이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나태라든가 또 이런 그 본인의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을 진보로 포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아는 그 주변에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분들 보면 지금 보수라는 어떤 가치가 상당히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보수적인 분들 보면 정말 남들 쉴 때도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득이 나면은 세금을 많이 내시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물론 그런 분들은 뭐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뭐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진 않으시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과실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농업에 이제 비교를 할 때 어떤 분은 새벽 4시, 5시부터 해 뜨면 나와서 일을 하고, 그 농사뿐만이 아니라 벼농사뿐만이 아니라 밭농사, 뭐 특작, 뭐 농물,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이랑, 어떤 분은 이제 아침 9시쯤 일어나서 전날 이제 막걸리 드시고 천천히 농사를 지신 분이랑 다 똑같이 나눠 가진다? 뭐 시적 공동체고 부족 공동체고 지역 공동체니까 나눠 가진다? 협동조합 만들고? 그러면은 아침 새벽 4시나 5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할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잖아요. 다 똑같이 나눠 가지는데. 결국은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농업에만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기술, 산업, 뭐 학력, 모든 것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은 필요합니다. 경쟁이 하지 않고 평등하게 산다면은 우리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게 돼서 결국은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수다. 이 경쟁은 보수의 어떤 덕목이죠. 그렇지만 이 보수를 표방하는 분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갑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하면 안 되고, 사회적 약자를 좀 많이 배려하고 이런 또 특권의식 버리고 이런 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발전하려면 보수적인 생각,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보주의자들은 진보라는 그 어원보다 좀 나아진다는 뜻, 이 어원을 가지고 진보가 더 어떤 발전적인 사상이다 자꾸 이렇게 우겨요. 근데 이 진보라는 어떤 그런 개념 사상 자체는 중세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사상인데, 실질적으로 19세기의 산업화 이후에는 진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는 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계급 역할을 다 하고 시장에서 모든 것을 다 선택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든 사업을 성공하든 기회는 평등한 겁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평등하다는 그런 어떤 그런 그 거짓을 씌워서 부자들 돈을 다 뺏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점점 그 사회는 이제 도태되게 돼요. 부자들도 다 떠나가게 되고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진보라는 게 그 어원적인 그 말에 이제 그 함축된 어떤 의미가 잘못됐는데, 발전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조금 나아진다는 뜻이지.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우겨요. 진보라는 게 새로운 사상이고 새로 발전적인 것이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공산주의 어떤 그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주의라고 안 하고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사회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이거 상당히 어떤 정의롭고 그 좋은 어떤 그 사상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좋은 사상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마르크스를 초기에 연구한 그 어떤 학자들이라든가 또 목사님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잠시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리처드 원버런드 목사님이시네요. 이분이 이제 1976년 발간된 그의 저서에서 이제 밝힌 건데요. 마르크스와 사탄. 마르크스는 사탄 추종자고, 무신론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무신론을 이제 퍼뜨리면서 교회를 단순하게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닌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급투쟁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을 부정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마르크스는 우리의 적은 하느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적개심과 증오를 많이 나타냈고요. 아버님께, 마르크스의 아버지께 이제 보낸 그 서찰에서도 본인의 어떤 신성한 사상이나 신성한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새로운 신들이 본인에게 자리 잡았으며 진정한 불안이 저를 점령해 가고 이 포악한 그 귀신을 안정시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그분이 실질적으로 뭐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쓴 어떤 그런 그 아버님께 쓴 글에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본인은 사탄주의자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진보라든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은 노동자와 농민, 약자를 위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은 파괴와 증오, 분노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인류를 어떻게 보면 해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나빠지고 파괴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 주변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대깨문이든 그 좌파든 이런 이론을 하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대충대충 일하거나 대충대충 설렁설렁 일하면서 모든 게 이명박 박근혜 탓이에요. 모든 게 뭐 박정희 탓까지 나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박정희 탓, 이명박 박근혜 탓, 재벌 탓. 그리고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 많이 시기해요. 결국은 이 시기심과 증오심을 부추기고 그것을 가지고 인류를 해치고 공동의 어떤 번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란 뜻이에요. 마르크스가 만든 게.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죠.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류의 어떤 번영을 막고 그 인간의 어떤 시기심과 증오심, 질투심 이런 것을 극대화해서 파괴와 분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게 시기심하고 질투심을 가지고 살면 어떻겠어요? 영적으로도 상당히 그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은 종교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뜬금없이 정치 얘기하다 이게 왜 종교 전쟁이다? 또는 어떤 분들은 우리는 순교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사회주의 또는 좀 더 나아가면 공산주의자들과는 영적으로도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분들이 왜 종교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적으로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논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